안녕하세요. 산미양복점 TV입니다. 오늘 스크린 골프 영상이 아니라 조금 놀라셨죠? 물론 스크린 골프 영상도 계속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으면 조금만 참아주시면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제 주변을 보니까 좀 초보 팀장, 특히 신입사원을 받아야 되는 팀장분들께서 조금 곤란해하는 상황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특히나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중간관리자 또는 팀장급 또 계신 것 같아서 이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떠할까 싶어요. 물론 경력이 있는 또 팀장님 같은 분들은 나름의 좀 짬이라고 할까요? 경험치들이 많아서 이런 돌발 상황의 대처가 빠르겠지만, 팀장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 또는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차기 팀장, 그러니까 보통 리더겠죠. 이런 코스로 가실 분들은 조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MZ세대 해서 좀 불안해들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신입사원은 매년 매 시대마다 있어 왔고요. 이 세대란 표현이 통치하기 시작한 X세대부터라고 할까요? 그 X세대들을 받았던 과거에 더 오래 계셨던 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해서 이제 MZ세대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줘야 그래도 이제 앞으로 지금 듣게 되실 팀장님들과 회사 생활을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사주로 잡은 이유는 보통 한 달 정도가 되면 자기 본인 스스로도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게 눈치로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눈치가 없는 신입사원도 있을 순 있어요. 근데 보통은 눈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이 신입사원이 팀장이 세팅을 하지 않으면 이 친구도 많이 혼란스러워 할 거고요. 이 팀장이신 분들도 아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관리 통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친구들을,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어떤 곳들은 또 OJT 한다 그래서 공채로 뽑으면 또 교육도 할 거고 따로 할 거지만, 또 어떤 곳들은 또 회사 상황에 따라서 바로 이제 현업부서로 배치되기도 할 거고, 저는 입사 첫날 아니면 어쨌든 교육을 끝나고 오더라도 이제 현업에 배치된 신입사원을 팀장님들께서 어떻게 좀 리드를 해주셔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날엔 일단 팀원들이랑 환영 인사 내지는 또 소개 시간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이 팀원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회의를 통해서 전부 대면 소집을 해서 한데 모여서 서로 간략하게 직급이라던가 이름, 그리고 맡은 업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신입사원한테 소개를 해주면, 물론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는 그 영입 입사 공고에 나와 있지만, 또 막상 실무로 들어가면 또 본인이 생각했던 업무들이랑 또 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 신입사원도 여기 있는 선배들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요 회의는 어쨌든 통성명 하는 자리니까 요 통성명의 시간을 끝나면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업무를 물론 그 신입사원이 맡게 되지 않을 업무일지라도 업무 브리핑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A 대리, B 대리, C 과장 뭐 이렇게 팀에 있다고 하면은 요 A, B, C 팀원들이 각각 신입사원에게 본인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대략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도 이렇게 작성하고 있다. 이 정도의 간략한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 브리핑만 해줘도 신입사원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여기서 팀장님들이 역할이 중요해요. 어떤 역할이냐? 물론 업무 브리핑을 통해서 약간의 업무 부담도 느꼈을 거지만 어쨌든 저 업무들은 저 연차의 사람들이 하고 있고 당신은 신입사원은 아직 저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당신이 맡게 될 업무는 이 업무, 이 업무, 이 업무이니 그 각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잘 처리해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중간에 첫 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멘토링 제도를 내부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 친구가 뭐 예전 말로 하면 그거죠. 사수, 부사수. 네. 사수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업무 연관성이 되도록 없는 사람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업무는 어쨌든 사수가 있으면 그 사수한테 배울 거예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멘토는 이 신입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셔서 알겠지만 회사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회사 밖에서는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회사에선 그렇게 욕하고 나랑 안 맞는데 그거는 일로 엮여서 그래요. 일로 엮이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면 사이가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사수와는 별개로 이 신입사원한테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멘토를 팀원 중에 한 명 지정해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 이 회사의 생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팀장이 뭐 따로 면담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팀장은 좀 많이 불편하고 좀 멀리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인사권, 평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괜한 얘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입사원이 온 첫 주는 일단 팀원들과 안면도 특이하고 서로 소개하고 업무는 어떤 업무를 선배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멘토를 지정해서 그 멘토에게 혹시라도 업무 외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주에 또 팀장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고 회사의 비전 그 거창한 거 있잖아요. 뭐 사회적 기업을 추구한다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 팀의 핵심 목표예요. 이거는 팀장님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단어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실제 그렇지 물론 실제 그래야겠지만
듣고 계셔서 우리 팀이 지향하는 목표점은 어디고 그것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업무를 신입사원인 당신이 잘 맡아줘야 된다 라는 걸 명확히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업무를 했을 때 성과나 어떤 기대가 있다는 부분도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재고 파악. 자, 우리는 구매팀에 있어요. 구매팀이라고 하면 어쨌든 구매를 했을 때 또 재고가 생기겠죠. 이제 재고가 있겠죠, 당연히. 이 재고 파악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재고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으면 구매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도 사실 애매해지는 거예요. 적정 재고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재고량 파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맡은 업무는 비록 재고 파악에 약간 단순한 업무일지라도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구매 업무로 이어지는데 매우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업무를 정확히 잘 처리해 줘야 우리 팀에 큰 도움도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주에 또 해주실 내용이 일단 팀에 최소한 한 달 내지는 상반기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은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전도 아니죠. 내 개인 일정은 좀 포기하는 경향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이니까 워크숍들도 가실 수 있고 한두 달 있으면 또 이제 송년회도 있지 않아요? 물론 송년회 날짜는 안 정해졌겠지만 가을이 되면 회사의 행사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행사 일정을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되도록이면 개인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것도 첫 주에 바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입사원들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급여 외에도 복지라던가 물론 인사팀이나 이런 조직에서 설명을 듣고 오겠지만 들을 땐 또 알겠지만 듣고 나서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예를 들면 이런 질문 사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팀장인 사람한테 또는 멘토한테 꼭 얘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 주 때 팀장님들께서 해주실 부분들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다음엔 2주차 때는 이 신입사원한테 어떤 미션을 주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